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실패하는 사례가 상당히 흔합니다. 이런 발언은 피하세요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세 가지만큼이나 중요한 사항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언어로 인해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언어적인 실패를 피하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후회하는 말 세 가지. 우리가 말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지 않으려면 말을 잘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자제해야 할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반드시 피해야 할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이런 발언은 결코 하지 마세요라고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를 언급하면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세 가지에 집중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비밀은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면 사람들은 종종 다른 관점에서 반론을 제시합니다. 친구 사이에서는 서로에게 비밀을 터놓아야 진정한 우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가족 간에도 비밀을 나누고 나서 그 정보가 다른 곳으로 유출되어 가정이 붕괴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세상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만 알고 있어 라고 말할 때 이미 그 비밀은 불안정해집니다. 비밀이 폭로되는 순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취약점이 노출되면 우리는 그에게서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비밀을 말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방에게서 자신의 취약한 면을 잡힌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런 친구 관계가 어디까지 갈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취약점은 결코 언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님도 말했듯이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는 말은 우리 주변에서 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많다는 경고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내면을 이해하고 공감해 줄 상대가 없다고 느끼지 마세요. 현실은 때로는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타인의 비밀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입으로 망하는 상황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비밀을 폭로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약간 역설적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게 된다고 해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인간다운 예의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가 그 비밀을 듣고 나서 언제든지 발설하게 되면 순식간에 그 상대방에게 약점을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비밀을 언급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사항은 험담을 결코 퍼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나누거나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험담을 하는 것은 어떤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을 향해 불만을 토로하는 것에는 특유의 매력이 있죠. 하지만 그 흥미로운 순간이 지나면 그 험담이 상대방에게 들어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너만 알고 있어라며 상대방의 비밀을 험담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험담이 상대방에게 노출될 수 있는 시점이 올지도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그 험담은 부정적인 효과를 내게 되어 그것을 험담의 부메랑 효과라고 일컬으며 결국에는 나 자신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내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비밀을 듣게 된다 해도
남에게 얘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지금은 TMI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는데 너무 많은 정보를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까다로워지고 예민해진 만큼 알고 있는 것을 지나치게 털어놓지 말고 어느 정도는 과묵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세요. 이런 조심이 필요합니다. 말이 너무 많으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마련이니까요. 말로 스스로를 해치지 않으려면 이 조언을 기억하세요. 말로 스스로를 해치지 않으려면 단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그것은 한 템포 늦게 말하라입니다. 이 표현에는 여러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려 할 때 섣부르게 말하기보다는 꿀떡처럼 한번 삼키고 조금 생각한 후에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나 역시 이런 경우가 빈번한 편인데 기분 좋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나눠줄게라고 약속을 하고 나면 막상 행동으로 옮기려니 귀찮아서 후회하게 되곤 합니다. 이것을 다시 포장하고 우체국까지 가서 보내는 일이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상황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템포 늦게 천천히 말하라는 조언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천천히 말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첫 번째로 말을 천천히 하면 목소리가 조용해지고 정중해진다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정중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목소리를 낮춰 천천히 말하면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소리가 정중해지고 더 고요한 느낌이 드는데 이러한 특성은 대화를 보다 존중받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로 말을 천천히 하면 품격 있어 보입니다. 말을 빨리 하는 것은 대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천천히 말하는 것은 마치 폼을 잡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품격 있는 말투는 폼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그 자체로도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세 번째로 말을 천천히 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세일즈맨이 제품을 판매할 때 너무 빨리 말하면 사기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말함으로써 설득력이 향상되며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빠르게 말하지 않고 천천히 말하는 것이 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로 말을 천천히 하면 감정이 더욱 조절됩니다. 빠르게 말하면 감정이 급격하게 전환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말하면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 흥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말 속의 감정을 조절하면 상황을 더욱 원활하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말을 천천히 하면 언어적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천천히 말함으로써 생각을 정리하고 고민할 시간을 갖게 되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말을 천천히 하면 목소리가 좋게 들린다는 점입니다. 말을 빨리 하는 경우에는 목소리를 제대로 즐길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말하면 목소리가 미적으로 다가오게 느껴집니다. 일곱 번째로 말을 천천히 하면 이전에 언급한 여섯 가지 특성이 결합되어 말을 잘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템포 늦게 말하기와 말을 천천히 하는 것은 큰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두 가지 습관을 통해 언어적 실수를 줄이고 목소리를 미적으로 다듬음으로써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3가지 기술. 말을 잘하려면 입으로 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딱 3가지만 생각하세요. 첫째로 경청이 필요합니다. 경청은 이미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말을 끝내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상대방이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하는지를 정말로 경청하세요. 둘째로 격려가 중요합니다. 격려는 칭찬과는 다릅니다. 칭찬은 어떤 면에서 뛰어난 점이 있을 때에만 이루어지지만 격려는 실수를 했을 때에도 가능합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와 같은 격려의 말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상대방을 응원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셋째로 겸손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자만심을 내비치지 말고 조금은 겸손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은 당신을 품격 있게 여기게 됩니다. 아주 품격 있는 말투로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아무쪼록 이 3가지 기술을 통해 좋은 대화력을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소통을 위한 핵심 말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품격, 품질,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말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품격이라고 언급할 때 그 한문을 보면 입구자가 3개가 쌓여 품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말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품격과 인격이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원리는 군자에게도 적용되어 입을 제대로 다스리는 사람이 군자로 여겨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언어의 힘이 강조되고 있는데 어떻게 진정성 있는 멋진 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화술은 요령이나 술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품격 없는 말은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화에서도 말을 잘못 선택하면 실망과 오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입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은 신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예민한 화근을 심지 않기 위해서는 말을 꼼꼼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말을 조심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상대의 감정과 상황을 고려하며 세심한 언행으로 말을 선택하고 진심 어린 대화를 통해 소통의 질을 높이세요. 감사합니다.